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문수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유리함수의 정역, 지역 물어봤습니다. 정역에 이제 지역에 요 숫자를 좀 제외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건 유리함수를 좀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죠. 유리함수를 그리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 x 값이 2인 부분들, 그 다음에 y 값이 1인 부분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돼 있으니까 2, 4, 4분면 이런 형태로 해서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려가야 되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A 빼고 이렇게 되는데 그럼 바로 2를 빼야 되는 거니까 점근선에 해당하는 그런 숫자들 B 빼고 다 나옵니다 라고 하는데 B 값이 또 뭐죠? 점근선에 해당하는 그런 숫자들 됐습니까? 2하고 1 점근선을 좀 다른 표현을 해서 정역, 치역 이런 형태로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값이 2하고 1 됐으니까요 둘을 좀 합해서 정답은 3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는 주어진 그래프를 x축으로 y축으로 얼마만큼 또 평행이동했냐 이런 건가요? 주어진 식은 x-1분의 3x-1 이렇게 처리해주면 플러스 이걸 3x-3이 되겠죠. 3 이렇게 처리해서 딱 묶어놓고 더하기 3 해서 이제 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x분의 4 그래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x축으로 1만큼 이렇게 좀 나누기 할 때 이제 3으로 바깥으로 나갈 거니까 y축으로 3만큼 뭐 했다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좀 살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문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A값, B값, C값 이렇게 전부 다 나오는 거니까 계산해서 정답은 8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를 그래프를 좀 그려가는 절차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주어진 함수식은 이제 해석을 통해서 이제 점근선 좀 찾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x분의 4였습니다 라고 해서 그래프가 1, 3, 4분면이냐 그 다음에 2, 4, 4분면이냐 그리고 그래프의 또 흰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부분들 알아가는 그래프를 그려가는 것을 좀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fx 그래프에 대해서 fg를 한 결과가 이제 항등함수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둘을 좀 바꿔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gx라는 부분들은 당연히 f 함수의 무슨 함수? 역함수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역함수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y는 이퀄 x 플러스 5분의 마이너스 7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서 우리가 이제 역함수를 구하면 되는데요. 사실 좀 학습이 좀 돼 있으면 주어진 식의 x하고 3 부분들 여기는 그대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이너스 7하고 5는 이제 서로를 자리를 바꿔서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여기 또 오니까 마이너스 7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곧바로 이제 역함수를 좀 구해주면 좋겠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gx가 되는 거니까 g 마이너스 5를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5를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12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마이너스 5에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플러스 25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7이 되는 거야. 잘못 썼습니다. 플러스 7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5를 대입하니까 2분의 그 다음에 5, 25에다가 더하기 3에서 28이 되겠죠. 그러니까 14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곧바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좋은데 안 돼 있으면 일단 역함수 뜻을 파악했으니까 역함수를 구하면 되죠. x하고 그 다음에 y 플러스 5 마이너스 7y 플러스 3 이렇게 x하고 y 문자를 바꿔놓으면 이제 역함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리만 좀 하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5x 마이너스 7y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항시키면서 x 플러스 7의 y 정리가 되면 되겠고 이항시키면서 마이너스 5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y는 하고 정리해주면 나누기 해주면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7분의 마이너스 5x 플러스 3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해도 큰 상관이 없는 거니까 처리하면 되겠죠. 이 부분 똑같고 이 부분들은 두 개의 문자를 좀 바꾸면서 부호를 좀 반대로 좀 씁니다 라고 해서 이제 곧바로 될 수 있도록 좀 학습을 좀 해두면 시간을 좀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평상시에 연습을 통해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그렇다고 또 암기하기도 좀 그런 거니까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좀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역함수를 좀 구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들을 g-5 이런 부분들을 a입니다 라고 해서 g-a는 이퀄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풀이를 해도 되죠. 역함수 안 구하고 원래 함수에서 또 풀이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렇게 관계 역함수를 좀 직접 학습을 해서 좀 빨리 구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관계식을 이용해서 풀이하는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의상 시험 문제의 관계상 역함수를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 역함수는 가급적이면 구하지 않고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런 거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무리함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값을 좀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함수는 뭐 사분면에 따라서 어떻게 그려가느냐 중요한 거죠. 이렇게 1사분면 방향 모양, 그 다음에 이렇게 루트 마이너스 x 2사분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3사분면, 마이너스 루트 x 4사분면, 이렇게 뭐 그래프 모양들인데 지금 보니까 뭐 2사분면 모양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참고해가면서 뭐 이런 그래프를 좀 평이동하는 거죠. 평이동이 이만큼 되어 있으니까 루트 한 0 만드는 값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부분들이 x축으로 평이동 1만큼, 그 다음 이제 y축으로 얼마만큼, 그러니까 c값은 뭐 마이너스 이만큼 해서 c값은 곧바로 구하고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뭐 기본 유형에서 이제 평이동 되어 있으니까 평이동된 부분들이 이쪽에 1, 마이너스다 이런 것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특별하게 좀 지나는 점이 있죠. 0을 좀 대입해 주게 되면 루트 b 더하기 c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 값이 지금 뭐 0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되죠. 뭐 c 값이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이항시켜서 좀 이 처리가 되겠고, 제곱하게 되면 b 값은 4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b 값이 좀 4가 좀 딱 처리되게 되면 이제 a 값은 그럼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결과들이 쭉쭉쭉 다 나오죠. 이때 이제 b 플러스 c 해주면 이제 b 플러스 c 아이고 마음이 제가 급한데요. b 플러스 c 마이너스 a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b 플러스 c 해주면 이제 2가 되겠고, 마이너스 해주면 다시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6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무리함수 그래프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그려갈 수 있는 준비, 그걸 지금 평이동해서 평이동 처리가는 부분들, 분모 0 만드는 것만큼 평이동 x로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c만큼 y로 평이동을 하니까 평이동 처리, 이렇게 문제의 좀 기본형에서부터 출발해서 처리간다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주어진 식 무리함수 그래프 최대값 최소값인데 이게 좀 마이너스 x 돼 있으니까 2, 4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가는 거죠. 그려가는 이런 형태가 돼 있을 때 정의역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다 라는 부분들, 뭐 그래프 모양을 대략 판단하게 되면 뭐 최대값이 7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결과 7입니다. 이렇게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까 플러스 6이니까 a 플러스 6 더하기 3 결과가 7 이렇게 되겠고, 4니까요 a 플러스 6은 제곱하면 16 이렇게 처리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a 값은 10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얻겠습니다. 최소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최소값은 뭐 3을 좀 대입해주면 되죠. 3을 대입해주면 a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겠고, 더하기 3 해주면 되는데 a 값이 10이었으니까 4가 돼서 2로 풀리고 5 해서 최소값 m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A값 10, M값 5 돼서 나중에 또 차를 구하라. 차는 뭐 5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역시 뭐 무리함수 최대 최소 이런 부분들도 그래프 모양하고 거기에다 그래프 모양 좀 대략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정의역 표시해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하다는 거. 됐습니까? 이런 것 좀 풀이하는 절차, 뭐 그래프 모양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라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무리함수 그래프 역함수를 뭐 gx라고 했는데요. 원래 함수하고 이제 역함수 관계를 좀 만나달라 이런 얘기인데, 아이고 우리는 역함수 한 거 있죠. 항상 이제 그래프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y는 equal x 이렇게 좀 이용해서 y는 equal x 이용하고 함수 이용해서 이렇게 교점을 이렇게 찾아가는 이런 부분이 잘하는 거죠. 역함수 애들한테 어떻게 만나는 점 똑같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루트 2x 마이너스 1 플러스 2 하고요. y는 equal x 해서 교점을 좀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항시켜서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겠고, 여긴 2x 마이너스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그럼 뭐 x값이 1하고 5가 좀 생길 텐데, 이게 지금 이제 좌표를 보게 되면 이제 x좌표만 찾은 거지 실제 좌표는 1,2라고 이제 5,5가 됩니다 라고 해서 교점을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될 때 이제 두 교점 사이에 거리를 구해달라. 그럼 x좌표가 차가 4가 되는 거니까요. 제곱하니까 4루트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관계는 이렇게 y는 equal x하고 이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간다. 요 사실들을 기억해가면서 연산을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7번 함께 합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4인 2참수 fx 5보다 작고서 정의된 유리함수 gx가 있습니다. 3보다 작은 실수 t에 대해서 t부터 t 플러스 2 구간 길이가 2라는 걸 좀 신경 써가면서 아이고 합성함수 해야 되는데요. 합성함수 대입해서 나온 결과를 또 다시 f에다 대입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최소값을 이제 ht라고 하는데 ht가 또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나온 것 같습니다. 해석을 좀 엄청 잘해야 되겠는데요. 일단 뭐 gx 그래프 t 범위에 해당하는 것들 이제 g에다가 대입해야 되니까 g 그래프를 좀 그려서 해석을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저 점근선의 x는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y는 1이 되겠고요. 그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돼 있으니까 2, 4, 4분면이니까 그래프면 모양이 이렇게 좀 그려가면 그런 형태가 되겠죠. 5보다 작은 쪽이니까 지금 그린 이것만 좀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t부터 t 플러스 2, t부터 t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범위들이 쭉쭉쭉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점점 큰 값을 좀 대갈 텐데, 근데 이제 뭐 값이 좀 작은 이 부분에서는, 아이고, 큰 값을 집어넣은 부분들을 좀 대입해야 되는 거죠. 큰 값을 집어넣은 건 더 큰 값이니까, 뭘까요? fx 자체로 보게 되면 이제 좌표 자체가 큰 값이죠. 큰 값을 좀 대입했을 때 최소가 된다. 이런 얘기라는 얘기는 그래프가 좀 이렇게 좀 작아져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 참수가 대칭책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쪽에서 나온 결과가 gt 플러스 이렇게 된 결과, 더 큰 숫자 부분들, 이쪽 부분들이 gt 플러스 1이 되겠죠. gt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런 범위 됐을 때 최소값은 이제 아래쪽이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에 대해서 1에서부터 바뀌어가는데요. 그럼 이제 f1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f1을 구하게 되면 1을 구하게 되면 이제 범위는 1부터 3까지죠. t 값의 범위가 1부터 3까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주어진 식에 3을 대입하게 되면은 3-5, -2,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이쪽에 이제 3을 좀 이렇게 대입했을 때 이 결과는 좀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함수값이 2가 됐을 때 작은 값이 되겠다. 2가 그런데 되기 전까지고 되는 순간 이제 6이 된다는 얘기는 가장 작은 값이 이쪽 이제 6으로 좀 바뀐다 이런 얘기 되겠죠. 최소값이 6이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 좌표는 좀 지금 나왔던 얼마 좌표? 2대. 됐습니까? 그럼 2차 함수를 이제 이걸 내용을 가지고 2차 함수를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2차 함수 fx라는 것은 최고차 계수가 문제에서 4라고 얘기해 줬죠. 4 처리가 되겠고 꼭지점 x좌표가 2 되겠고 최소값이 6이니까 6입니다라고 만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그걸 좀 이제 넘어가는 범위에서부터는 최소값이 이제 한동안 이제 6으로 이렇게 계속 되겠다 이런 뜻이 되니까 되겠죠. 그래서 fx를 좀 완성 이렇게 하게 될 때 이제 f3을 구해달라. 그러니까 주어진 식에 3을 좀 구해가는 건요. 대입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3을 대입해주면은 1제곱이니까 아이고 4 더하기 6 해서 결과는 좀 10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풀이점 진행하면 되겠죠. 요거 이제 합성함수 형태를 좀 해석해가는 절차가 아이고 다시 생각해보다 조금 만만치 않은 거요. 주어진 부분은 이제 구간 2만큼 처리해 가는데 지금 이제 함수값이 뭐 구간 2에서 이제 점점 계속 큰 값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1 집어넣으면 이제 범위를 보게 되면 t 값이 1일 땐 1부터 3까지 되는데 사실 3보다 이제 조금 작은 그런 형태겠죠. 그때는 이제 뭐 큰 값을 집어넣은 결과가 더 작아진다는 얘기는 큰 값을 대입한 것과 이 함수식이 더 작아져 가는 그런 형태. 근데 이제 1이 되는 순간 범위 자체가 이제 1부터 3에서 이제 되는 순간 최소값이 6이 나온다는 얘기, 꼭지점 이 부분들이 6입니다라는 이 부분들이 처리가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3까지 진행된다는 얘기는 범위 자체가 또 3부터 5까지 이렇게 처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계속 3이 좀 관여가 되는 거죠. 3 즉 3을 좀 대입한 결과, 즉 좌표 2가 좀 계속 관여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최소값 6이 나오겠다 이런 뜻이 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함수식 꼭지점 좌표가 이제 2,6이라는 것을 해석을 통해서 살펴봐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아이고 까탈스럽습니다. 이제 한 번 딱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한 번 더 해서 풀어가는, 즉 합성함수 형태니까 뭐 나온 결과를 또 해석해서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이 절차 부분들을 좀 이해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조금은 좀 까탈스러운 거니까 이 함수를 좀 그려놓고 그다음 이제 지금처럼 제가 이제 한 것처럼 gx 그려서 나온 결과들 이런 걸 좀 해석해가면서 연습을 좀 해야 돼. 연습 좀 펴놓고 연습 조금 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요. 차분하게 좀 대처해가면서 충분히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8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곡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이쿠, 그래프를 좀 열심히 좀 그려서 좀 해석을 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K값이 K값이 양인지 음인지 모르는데요. 일단은 뭐 K값이 양인 때부터 좀 처리를 한번 좀 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K의 X 플러스 2되니까 좌표가 2가 되겠고요. Y축으로 그럼 또 얼마일까요? 4만큼 또 평이 들어갑니까? 그럼 이제 4만큼 마이너스인데요. 마이너스 2에 4만큼 4, 뭐 이쪽 국제 그리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좀 이렇게 돼 있으니까 4, 4분면 형태의 그래프를 좀 열심히 그려가면 되겠죠. 4, 4분면 형태로 좀 열심히 이렇게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 그래프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요거는 이제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인데요. 2, 마이너스 4 이런 형태로 해서 좀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고, 근데 이렇게 됐으니까 2, 4분면 형태로 그려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그려서 올라가는데 두 점이니까 좀 아래쪽으로 가게 이렇게 그려가면 되는 건가요? 됐죠. 중간 시작하는 점은 이제 2, 마이너스 4 처리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2, 4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들.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여기서 만나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점 이렇게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K 값이 0보다 그럼 작다 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죠. K 값이 0보다 작다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4 부분들 똑같은 데서 시작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마이너스 3, 4분의 방향으로 그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려야 되겠고 여기는 2,-4에서 시작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1, 4분의 방향으로 이거는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안 되는 그런 내용들. K 값이 0보다 큰 곳이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뭐 시작하는 점 자체는 이제 고정되어 있는데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그럼 이 한쪽 마이너스 2,-4를 좀 고정시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이 그래프를 좀 그려갈 때 만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대입했을 때 즉 2를 좀 대입했을 때 나온 y 좌표값이 마이너스 4보다는 좀 큰 값에 돼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 x에다가 2를 좀 대입해주면 어떻게 겠습니까? 4k 마이너스 루트 4k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 마이너스 4보다는 좀 크다 이렇게 처리됐네요. 됐습니까? 어이쿠. 이렇게 되면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8 되겠고 4k의 루트 씌우면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곱하면은 4k 64 약분하니까 k 값은 그러면 1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럼 뭐 k의 그래서 최대값이군요. 최대값은 그러면 16입니다라고 답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그래프 개형을 좀 정확히 그려서 문제들을 해석해가는 부분들 K값이 양일 때 해서 어이구 다행히 딱 첫 번째 게 맞고요. 음일 때 이제 살짝 알아봤는데 이제 이 부분 좀 안 된다는 거 좀 판단해주면 되겠고 시작하는 부분들 뭐 이렇게 여기 이제 평행이동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이제 뭐 K의 X 플러스 이렇게 된 거니까 마이너스 2, 여기 4에서 시작하는 부분에서 그래프 그려가고 나머지 또 이제 시작하는 부분 그려가는데 한쪽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해가는 이런 절차 되겠죠. 그래프를 얼마나 좀 정확하게 잘 그리느냐 이것에서부터 풀이 방법이 좀 결정돼 가는 거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360의 약수의 개수 구십시오 라는 문제. 360은 36 곱하기 10 해주면 되겠고 66이니까 23이니까 4, 9, 36 할 걸 그랬나요? 2제곱, 3제곱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2, 5 이렇게 좀 돼 있으니까요. 뭐 소인수분해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2의 세제곱, 3제곱, 5 이렇게 해서 소인수분해주면 되겠죠. 이때 이제 뭐 약수의 개수는요. 이 부분에다가 지수에다가 더하기를 1을 좀 해가지고 2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주고 1 더하기 1 해서 이제 계산해가면 되겠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서 24개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뭐 소인수분해하고 거기 뭐 지수에다가 좀 더하기를 해서 계산합니다. 라는 사실들 이런 것들 좀만 기억해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5가지 색을 이용해서 다음 그림을 좀 칠하려고 합니다. 같은 색 중복해도 되고 근데 인접한 부분은 다른 색 칠해서 이제 구분하겠다 이런 얘기죠. 칠하는 가지수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의 색칠하기. 면의 색칠하기는 뭐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가장 많은 곳에 접하는 면이죠. 접하는 면 이런 부분들을 뭐 제일 먼저 칠한다. 이런 부분들이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게 되면은 마하고 라 부분들이 세 군데에 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림상 마를 뭐 제일 먼저 좀 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한 곳을 선택하면 되겠죠. 색깔이 5가지 있으니까 마에 칠하는 가지수는 5가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부터 쭉 가면 되겠습니다. 가에 칠하는 가지수는 당연히 4가지, 그 다음에 나에 칠하는 가지수는 3가지, 라에 칠하는 가지수도 또 뭐 3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를 좀 칠하면 되는데 역시 나하고 라를 좀 칠하면 2색깔 적으면 3가지 해서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20가지에다가 27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정답은 540가지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면의 색칠하기 아이디어가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몇 개 안 되는 아이디어 뭐 정확하게 좀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잘 지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그 방법을 좀 구해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거 좀 잊지 말고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문수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1번 문제 이어집니다. 5개의 문자 ABCD에 있는데요. 이걸 ABCD부터 EDCBA까지 사전식으로 좀 배열하게 되면 이제 처음과 끝에 해당하는 문자가 되겠죠. 이때 이제 다음은 몇 번째 오는 것입니까? 물어봤는데요. 일단은 B부터 시작하려면 A부터 시작하는 4개 그러니까 A하고 시작하는 이런 문자가 좀 다 끝나야 되는 거니까 4개의 문자 열심히 나르면 4팩토리얼은 24개가 좀 끝나게 되겠고요. 근데 B로 시작하겠고 그럼 B, A로 시작하는 거 B, B는 없고 B, C로 시작하는 부분들도 다 끝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BD 시작할 거니까 요게 이제 뭐 세 문자 나열이니까 3팩토리얼도 2번 또 해야 되죠. 그럼 이제 12개 그래서 이제 전체 일단 36개의 문자를 좀 나열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근접해 왔습니다. BD 시작해보겠고, 그 다음에 또 A로 시작하는 단어가 끝나게 되겠고, BD, A, B, C로 시작하는 단어 끝나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또 두 개씩 나야 되니까 2팩토리얼에 4개 해서 40개의 단어가 끝나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D 이 단어 끝나면 D는 없으니까 이제 E로 시작하면서 시작해야 될 다음에 이제 A, E 이렇게 들은, 아이고, A, C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다음 번째 단어가 이제 곧바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좀 단어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전체 이건 뭐 41번째 오는 그런 문자열이 되겠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뭐 위에서부터 이제 차곡차곡 절차만 밟아가면 되는 순열 문제 풀어갈 때 이제 반드시 익혀야 될 이제 순차적으로 좀 풀어가는 그런 절차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요. 한 번만 좀 제대로 좀 공부를 해가면 충분히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0, 1, 2, 3, 4 숫자가 적혀져 있는 5장의 카드를 모두 이용해서 5자리 자연수를 좀 만듭니다. 2만 1000보다 큰 자연수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어이쿠, 그럼 뭐 4로 시작하는 4자리, 3으로 시작하는 이런 4자리는 무조건 다 큰 거잖아요. 그럼 이제 4팩토리알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4가 되겠고, 이런 게 뭐 2개 이렇게 돼서 이제 48개의 숫자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면서 이 1로 시작하는 것도 되는 거군요. 할 때는 근데 2, 4 시작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2, 3 시작하는 부분들, 이 1은 없고 이 1로 시작하는 것도 무조건 다 크겠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니까 요거는 3 곱하기 3 팩토리얼이니까 18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합치면은 50에 66개가 되는 거예요. 큰 숫자는 이제 66개입니다라고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아니 뭐 숫자 부분에서 뭐 2만 1000보다 큰 숫자를 찾아갈 때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하죠. 4만, 3만, 2만 4천, 2만 3천, 2만 1000하고 뭐 뒤에 이제 숫자 좀 써져가는 거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경우인지 큰 흐름틀만 좀 확인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어찌 생각하면 가볍게 풀이 접근 가능한 문제 유형이 될 수 있겠습니다. 6개의 팀이 그림과 같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합니다. 대진표를 좀 작성하는 방법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대진표 작성은 큰 흐름틀에서 조편성입니다 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제 결승에서 붙는 이렇게 보게 되면 두 팀하고 네 팀을 이렇게 좀 나눠줘야 되거든요. 이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게 좀 달라지는 이럴 테니까 이런 뭐 그런 골격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팀을 두 팀과 네 팀을 이렇게 조편성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큰 골격에서 조편성됐고, 여기 이제 두 팀은 서로 뭐 자리 바꿔도 되는 거니까 두 팀은 그냥 이쪽에 배치되면 끝났고요. 네 팀이 좀 나눠졌는데 네 팀부터 다시 이렇게 만나려면 이제 둘둘 좀 나눠야 되겠죠. 뭐 이 나눠진 이 네 팀이 다시 4컨비네이션이 2컨비네이션이 이렇게 나눠져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둘둘의 구분이 안 되니까 조편성할 때 이펙터를 나눠준 이 부분들을 좀 신경 써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또 나눠진 두 팀은 이곳에는 어느 배치 어떻게 배치돼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뭐 아주 간단하게 이게 다 끝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 곱하기 5에다가 나누기 2점 있겠고요. 4 곱하기 3 나누기 2 있겠고 또 2팩토리얼 또 나누기 2가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4 소거되고 여기 또 3 소거되고 이런 얘기니까 5, 9, 45 45 4번이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사실 큰 흐름틀에서 보게 되면 6컨비네이션 2하고 4컨비네이션은 뭐 계산 안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컨비네이션 2하고 또 2컨비네이션은 안 쓰고 대신 둘둘이니까 2팩토리얼 나누기 이렇게 좀 줄여서 간단하게 써도 똑같은 연산이니까요. 어쨌든 대진표 작성은 조편성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좀 기억하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어느 정도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4번입니다. 어느 연주에 초대받은 남자 4명, 여자 3명이 연주에 각자 가기로 했습니다. 2명 이상이 동시에 도착하는 경우가 없다고 했을 때 처음 또는 마지막에 남자가 도착하는 경우죠. 아이 그럼 7명은 좀 나이라는 가지수잖아요. 그죠? 처음 또 마지막에 남자가 도착한다. 그러면 이제 남자, 여자, 여자, 남자, 남자, 남자. 너무 많은데요. 이건 뭐 전체에서 반대되는 6건을 좀 빼서 처리해가는 그런 형태로 좀 처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명을 전체를 쭉 나열하는 거니까 7팩토리얼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6건은 처음과 마지막에 남자가 도착하는 경우 제외하는 거니까 모두 처음과 마지막에 여자가 이렇게 오는 그런 경우를 좀 구해가면 되겠죠. 여자 이제 3명이니까 3 곱하기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나머지 그러면 5사람을 여자 1명 포함해서 5사람을 나열하니까 가운데 나열하니까 5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6 곱하기니까 이게 6팩토리얼인데요. 그러면 이제 7-1에 6팩토리얼 공통 이렇게 처리해주면 6 곱하기 6팩토리얼 6팩토리얼이 얼마인가요?
5팩토리얼 120에다가 또 6을 곱하기 하니까 720입니까? 720 이렇게 곱하기 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2, 6, 12, 그 다음에 6, 6, 42, 4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지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4320까지입니다. 라고 볼 수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 되셨죠? 점 또는 마지막에 남자가 도착한다. 이 또는이죠, 또는. 그러니까 뭐 적어도 남자가 한 명이 있다.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반대되는 그 여사건을 좀 이용한다. 이런 부분을 좀 기억해가면서 풀면 좀 더 효율적인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6명의 학생에게 서로 다른 3개의 수학 문제를 한 문제씩 택해서 풀도록 했습니다. 각 문제를 택하는 학생 수가 모두 다른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이제 6명이 서로 개수가 달라지면 3명, 2명, 1명 이렇게 되면 되겠군요. 6명을 그러면 3명으로 나누고 3명을 또 다시 2명을 3명 중에서 2명을 고르고 1명 중에서 1명. 학생을 이제 세 덩어리로 만든 거죠. 이렇게 3명, 2명, 1명 이렇게 됐죠. 뭐 수학 문제가 좀 A, B, C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 세 덩어리를 이제 수학 문제에 대해 대응시키면 되는 거니까 1대1 대응,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각 문제에 한 문제 택할 때 각 문제 택하는 학생 수가 이제 모두 다른 경우가 되겠죠. 됐습니까? 연산을 좀 해야 되는데 6 곱하기 5 곱하기 4, 3, 2로 좀 나누게 되면 이건 좀 5, 4, 20이 되겠고 여기는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없고요. 그 다음에 3팩터는 6입니다 라고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20에다가 3, 6, 1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36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있으니까 360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여기 좀 조편성에서 접근하는 이 부분들이 아이디어죠. 한 문제를 풀도록 했는데 각 문제의 학생 수가 다르다. 학생을 이렇게 3개의 조로 학생 수가 좀 다르게 조편성해서 그죠? 조편성해가지고 문제에다가 좀 이렇게 좀 1대1 좀 이렇게 대응시켜가는 이런 형태로 좀 접근하는 부분들, 이런 좀 아이디어 낸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집합 A가 있습니다. 1, 2, 3, 4, 5, 6 6개의 숫자가 있고요. A에서 A로 또 함수가 되는데 다음을 만족시키는 개수를 구해달라. 뭐 1대1 대응이다.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되겠고 오직 한 원소만 이런 조건에 만족한다. 근데 이건 뭐 F2가 F1하고 더하기 5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숫자 차이가 5가 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대응 결과 자체는 6하고 1 이렇게 되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F2부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쭉 F3 빼기 F2에서 이게 이제 5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쭉 해서 그러면 F6 빼기 F5까지도 되는 거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5 이렇게 되는, 근데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 중에 오직 하나만 좀 되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제 일단은 이렇게 좀 이제 가지수가 이제 5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첫 번째 거라고 처리하게 되면 1, 2, 3, 4, 5, 6 해서 1, 2, 3, 4, 5, 6으로 가서 대응되는데 F2는 6으로 대응되고 F1은 1 이렇게 돼서 뭐 둘은 대응이 좀 끝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원소들로 좀 대응되면 되는 거니까 뭐 또 이게 1대1이라고 했으니까요. 뭐 4팩토리얼에서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5 곱하기 24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20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뭔가 좀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너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좀 숫자를 좀 대입해 보면 되죠. 정의하게 해당하는 숫자들이니까. 되겠습니까? 그때 이제 차가 이제 5가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딱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숫자들은 함수값이 이제 치역이 때문에 결정된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가면서 문제 접근해가면 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5개의 상자에 서로 다른 4개의 공을 좀 넣으려고 합니다. 빈 상자가 3개 된다. 그럼 상자를 몇 초부터 5개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빈 상자가 3개 된다는 얘기는 상자 2개를 좀 고르면 되겠습니다. 5개의 상자에서 집어넣을 상자 2개를 좀 고르면 되겠고요. 2개의 상자에다가 공 4개를 좀 집어넣습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 2, 3, 4, 4개의 공이 있고요. 상자 A, B에다가 꽉꽉 채워져 갑니다. 그러면 함수 대응을 좀 생각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치역하고 공역이 같습니다라는 이런 개념이 되겠죠. 두 상자에 모두 꽉꽉 다 공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그냥 함수 대응 전체까지 구하면 됩니다. 이리 가서 대응되는 거 두 가지 2의 4제곱 처리해주겠고 대신 전부 다 A로 이렇게 대응되는 경우, 전부 다 B로 대응되는 이런 경우는 이제 문제에서 안 되는 거죠. 이거 두 가지를 좀 빼면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 됐습니까? 그럼 10 곱하기 16에서 2 빼는 거니까 14가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전체 140가지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빈 상자가 뭐 3개 있다는 얘기는 그냥 상자를 뭐 2개 상자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라고 좀 판단해주고 이런 거 접근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부분들 역시 2개의 상자에는 이제 꼭 공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함수 대응해서 취업과 공이 같아지는 이런 아이디어 문제로 좀 접근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4명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한번 했는데 비긴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죠. 일단은 뭐 4명이 전부 다 똑같은 거 내면 되죠. 가위 낼 때, 그럼 바위 낼 때, 보 낼 때 이렇게 됐으니까 일단은 뭐 3가지 확보하고요. 그 다음은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4명인데 가위바위보가 모두 다 등장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한 사람이 뭐 한 종류는 뭐 2사람이 좀 내야 되는데요. 그러면 사람을 2명, 1명, 1명 이렇게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럼 4 컨비네이션이 2 컨비네이션 1 컨비네이션을 나누기 2팩토리얼 이렇게 나누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2명, 1명, 1명 짝이 됐는데 2명, 1명, 1명 이렇게 좀 덩어리가 되는데 이게 지금 가위, 바위, 보 이렇게 이 부분에 좀 뭐지? 이렇게 좀 대응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이고. 여기가 아니고 네, 이 부분에다 이제 3팩토리얼 이렇게 좀 대응해서 좀 계산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분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4 컨비네이션 2 돼 있으니까 여기는 2, 3, 6 곱하기 6 거의 36까지가 되겠군요. 36까지 해서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2가지를 좀 합하는 거니까 전체 가지수는 39가지입니다라고 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뭐 가위바위보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비기는 경우 모두 똑같이 내는 경우, 그 다음엔 이렇게 좀 가위바위보가 모두 등장하는 경우, 이렇게 뭐 큰 흐름들 좀 나눠서 좀 생각해가는 거죠. 이때 이제 가위바위보 모두 등장하는 경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4명이니까 하나는 이제 두 사람이 좀 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사람을 이렇게 좀 먼저 조를 나눈다라는 개념이죠. 조편성 이런 개념이 좀 들어가서 접근은 조금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좀 설명드린 그 자체가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렵지 않은 그 내용인데 어쨌든 좀 떠올려서 좀 풀어간다는 거에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학습을 해가면서 확실하게 좀 잘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편성이 매우 다양한 곳에 아이디어를 내서 좀 풀이 접근 가능하다 이런 거 좀 학습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서 학습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건 19번 문수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합창 동아리에 속한 여학생과 남학생 수는 좀 같습니다. 이 동아리에서 구분 없이 2명의 대표를 뽑는 건수가 66명이다. 뭐 전체를 n명이라고 하면 n 컨비네이션이 한 결과 66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n-1 1은 쪽에 곱하기 해주는데 요거는 이제 6 곱하기 11 이렇게 처리하면 12 곱하기 11이잖아요. 그럼 이제 n은 10이다 라고 해서 전체는 이제 6명, 6명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 되겠습니다. 6명, 6명 됐죠? 이때 이제 남학생 중에서 2명의 대표를 뽑는다. 아이쿠 그럼 뭐 6 컨비네이션 2를 구해달라. 그러니까 6 곱하기 5 2로 나눈 거니까 3, 5, 15입니다 라고 해서 가볍게 분리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전체 가지수 구해가는 부분들이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뽑는 가지수는 이제 조합에 의해서 접근해가는 거니까 뭐 자신감 있게 쭉쭉 진행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 설명자 이해되셨죠? 조합을 이용한 풀이 학습 좀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좀 아이디어 필요한 문제들 몇몇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문수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